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이어서 LA 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번 LA 램스의 오프 시즌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좀 이별일 것 같아요. 저는 뭐 군살 빼기, 뭐 혹은 다이어트, 뭐 이런 키워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코치진부터 좀 핵심 선수들을 많이 떠나보냈던 LA 램스였죠. 네, 그리고 이제 전에 쓰던 경기장까지 좀 떠나보내고 네. 이제 새 집으로 들어가는 램스가 되겠는데요. 어찌됐든 이 소파이 스타디움 입주에 맞춰서 새롭게 로고도 바꾸고 유니폼도 바꿨습니다. 근데 둘 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워가지고 놀림감이 되고 있어요. 그 뭐 LA 이케아스냐 뭐 저희가 그런 얘기 네.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LA 이케아스. 어찌됐든 이제 LA 램스가 주요 선수들을 좀 떠나보냈잖아요. 브랜든 쿡스도 떠나보냈고 터드 골리 컷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웨이드 필립스와도 이별을 고했었던 LA 램스였는데 일단 이제 드래프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들을 어떤 선수들로 대체할지를 좀 키워드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살펴보면 1라운드 픽이 없었던 LA 램스였습니다. 예, 지난 시즌 중반에 제일런 램지를 데려오면서 2020 시즌 1라운드 픽, 21 시즌 1라운드 픽, 4라운드 픽을 얹어서 이제 제일런 램지를 데려왔잖아요.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아마 그 지난 시즌 리뷰 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뭐 제일런 램지가 좋은 활약을 해줬지만 팀이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 평가로는 좀 실패한 트레이드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제일런 램지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로 이제 끝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1라운드 픽이 없었고 가장 먼저 뽑은 선수가 2라운드 52번으로 지명이 된 캠 에이커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러닝백인데 뭐 결국은 이제 그 방출된 토드 걸리의 대체자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저도 이제 램스의 드래프트 리뷰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참 오래 기다려서 첫 번째 픽을 했다 이런 이제 그 문장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앞에 51명의 선수가 뽑혀 나갈 때까지 뭐 션 맥베이 감독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제 램스에서는 이 선수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가 어쨌든 이제 178cm에 98kg. 그러니까 키는 작지만 좀 단단한 스타일의 러닝백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 프로텍션 부분에서도 꽤 준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탄탄한 피지컬에 이제 스피드도 가지고 있어서 좀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의 러닝백이다 이런 좀 좋은 평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학 3년 동안 이제 2번의 1000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고 특히 이제 19 시즌에는 14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했으니까 네. 분명히 그 엔드존 앞에서 결정력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캠 에이커스 선수가 플로리다 스테이트 대학을 나왔는데 이 플로리다 스테이트의 오펜시브 라인이 거의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도 저희가 그 러닝백이 오펜시브 라인의 능력이 얼마나 좀 좌우되는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최악의 오펜시브 라인을 가지고도 1000 러싱 야드를 2번이나 넘겼으니까 역으로 보면 이 케이 메이커스 선수의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그 1000 러싱 야드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 1000야드를 2번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 한 번은 이제 프레시맨 일 때 이제 세운 기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기록이 1025야드였습니다. 이게 이 팀의 프레시맨 러닝 야드 최고 기록이었고요. 종전 기록을 갖고 있던 선수가 델빈 쿡 선수였습니다. 뭐 이 선수가 바로 델빈 쿡 급이냐라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니지만 네. 또 좀 램스 팬들은 좀 들으셨을 때 이제 좀 귀가 솔깃할 만한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스탯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선수가 캐리당 평균 4.9야드를 뛰었는데 그 중에 3.9야드가 컨택 이후에 만들어낸 야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수비와의 접촉 이후에도 이제 쉽게 쓰러지지 않고 이제 더 야드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NFL.com의 이제 애널리스트 버키 브룩스에 따르면 이 션 맥베이의 존 베이스트 러닝 스킴에 완벽하게 맞는 픽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램스가 많은 선수들을 떠나보냈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션 맥베이가 가장 좀 가슴 아파할 만한 선수는 뭐 누가 뭐래도 토드 걸리잖아요. 네. 이 러싱 공격을 기반으로 이제 모든 공격을 풀어나가는 게 이제 션 맥베이의
어떤 스타일인데 뭐 그 핵심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 팀의 첫 번째 드래프트 픽을 바로 이 러닝백을 채우는데 썼던 션 맥베이 감독이고 아마 이제 자신의 스타일과 가장 적합할 만한 선수를 좀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토드 걸리 선수가 부상으로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지만 이 선수가 건강할 때는 정말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던 선수잖아요. 캠 에이커스 선수가 어쨌든 바로 첫 시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진 않지만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램스의 성적은 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일견 들기는 합니다. 뭐 케이 메이커스 선수가 이 좋은 감독을 만났잖아요. 이 감독발, 전술발로 좀 한 단계 프로 무대에서 좀 도약을 했으면 좋겠고 뭐 이 선수의 좀 단점에 대해서 조금 뭐 살펴보니까 이 대학 시절 오펜시브 라인이 좋지 않으면서 좀 많은 히트를 당했다고 해요. 네. 이제 이런 좀 데미지가 좀 쌓여 있다는 좀 평가가 있고 그다음 이제 토드 걸리와는 다르게 좀 리시빙 옵션에서는 조금 뭐 능력치가 좋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네. 뭐 이런 것들 좀 극복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가장 크게 극복해야 될 문제는 램스 팬들의 눈높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드 걸리를 이제 5년간 봐왔던 램스 팬들이 이 케임 에이커스의 어떤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느냐 이게 이 케임 에이커스가 좀 가장 극복해야 될 뭐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토드 걸리를 대체해야 되는 선수 캠 에이커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2라운드 57번으로 지명된 벤 제퍼슨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플로리다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이 2라운드 픽이 이 브랜든 쿡스를 트레이드로 보내고 나서 받아온 픽이에요. 바로 쿡스의 대체자를 찾기 위해 이 벤 제퍼슨을 뽑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브랜든 쿡스가 좋은 활약을 해줬고 분명히 팀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선수지만 쿠퍼 컵이나 로버트 우즈 같은 또 좋은 리시버들이 그대로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팀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약점을 메우는데 먼저 좀 이 픽을 썼으면 어땠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램스에서는 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피를 물려받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는 모양인데요. 이 벤 제퍼슨 선수의 아버지가 숀 제퍼슨이라고 예전에 이제 13년 정도 NFL에서 활약을 한 바가 있는 와이드 리시버라고 해요. 이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이제 아들도 와이드 리시버로 NFL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의 좀 장점을 살펴보면 일단 라우트 러닝이 좋고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피드와 민첩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평가예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좀 파워가 좀 부족하다는 좀 인식이 있어서 그 상대 태클을 이겨내거나 좀 이제 상대의 컨택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경합 과정에서 이제 공을 받는 데는 좀 취약하다 이런 네. 평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캐치는 가능하지만 1대1로 맞붙었을 때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플로리다 대학에서도 사실 1년에 65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한 게 가장 좋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스탯적으로는 썩 인상적이지 않았고 또 안타깝게도 그 컴바인 때 새끼 발가락 쪽에 이제 골절이 발견이 되면서 뭐 이 선수에 대한 좀 평가가 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램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순번으로 이 선수를 뽑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상에도 불구하고 램스는 이제 분명히 벤 제퍼슨에 대한 좀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램스가 신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2라운드에서 뽑힌 만큼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램스가 1라운드 픽이 없었던 만큼 좋은 활약을 해주지 못하면 다음 시즌도 램스는 굉장히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캠 에이커스 선수가 토드 걸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 토드 걸리의 전성기만큼의 활약을 바로 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시빙 옵션들이 그 토드 걸리가 해주던 이제 리시빙 야드를 어느 정도 가져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벤 제퍼슨 선수의 좀 어깨도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난 여자친구의 사이에서 딸도 있다 그러거든요. 3살짜리 딸이 있다고 하는데 뭐 아버지인 만큼 뭔가 가장의 책임감으로 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벤 제퍼슨 선수였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선수는 이제 3라운드 84번에 지명이 된 터렐 루이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알라바마 출신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선수가 되겠고요. 원래 태어났을 때 이름은 터렐 홀이었는데
대학 2년 차에 이제 홀에서 루이스로 성을 바꿨다고 해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뭐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이 선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도 좀 그 본 기사 내용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선수가 이 볼티모어의 레전드 수비수 2명의 이름을 합친 선수예요. 그러니까 터렐 석스와 네. 레이 루이스의 이름을 합친 게 바로 이 터렐 루이스인데 네. 혹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름만 바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최근 이제 KBO 리그에서도 이제 이름을 바꾸는 선수들이 뭐 잘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서 그런 열풍이 좀 부는 것 같은데 네. 뭐 이 터렐 루이스 선수의 활약도 한번 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촉망받던 선수였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이제 이 USA 투데이 그리고 이제 게토레이에서 선정하는 풋볼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됐었던 선수였고 2016년에는 이제 언더아머 올 아메리칸 게임에도 초청이 됐었던 그런 선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제 5스타 리크루트 혹은 이제 4스타 리크루트로 평가를 받았던 굉장한 유망주였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알라바마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알라바마에 진학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2년차 첫 경기부터 이제 팔꿈치 인대 부상으로 대다수의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또 주니어 시즌을 앞두고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또 시즌 아웃이 됐다 그래요. 뭐 결국 이 선수도 부상 이슈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다행히도 19시즌에는 이제 큰 부상 없이 10경기에 출전을 했고 11개 반의 태클 포 로스 그리고 6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고등학교 당시에 그런 탑 유망주로 기대받던 만큼의 이제 드래프트 순번은 아니지만 어쨌든 3라운드 84번 정도로 이제 LA 램스에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잠재력은 여전히 있는 선수가 되겠는데 부상 이슈가 역시나 꼬리표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이 선수의 그런 잠재력, 업사이드는 결국 이 선수의 피지컬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96cm에 118kg의 굉장히 이상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연구소에서 엣지 러셔를 기계로 만들어내면 아마 이 선수의 그 사이즈로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부상 이슈를 이겨낼 수 있느냐가 결국 프로에서의 어떤 성공과 직결이 될 것 같고 네. 그 availability is the best ability라는 네, 그러니까 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다라는 이제 뜻인데 뭐 이 문장을 이 터렐 루이스 선수가 좀 잘 새기고 네. 좀 자기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흑지단 아부디비아비 말씀드렸었잖아요. 못 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터렐 루이스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선수가 또 하나의 터렐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터렐 버제스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인데 유타 출신의 세이프티가 되겠습니다. 세이프티로 이제 지명이 되기는 했는데 뭐 슬락 코너백으로도 많이 뛰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좀 하이브리드 디펜시브 백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와이드 리시버로도 뛴 적이 꽤 많다고 해요. 네, 고등학교 시절에는 와이드 리시버도 뛰었었고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세이프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오프 시즌에 필라델피아 이글스로 그 니켈 로비 콜먼 선수가 이제 떠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슬락 코너백 이런 이제 포지션들이 좀 비게 됐는데 그 대체자로 이 버제스 선수가 왔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학 시절에 이 첫 3년이 이제 백업으로 뛰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실질적으로 보여준 시즌 단 한 시즌밖에 없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 선수의 좀 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한 시즌밖에 주전을 뛰지 못했다는 거는 분명히 그 경험치 면에서 좀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 선수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주전으로 그렇게 늦게 발돋움한 건 아니었고 이 선수가 이제 그 다녔던 유타 대학이 그 근년에 굉장히 좋은 수비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좋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회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배들이 모두 졸업을 하고 이제 본인이 대학 마지막 해에 왔을 때 이제 주전 기회를 잡았고 이제 그거를 살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3라운드로 이제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결국 이 선수 역시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대박일지 쪽박일지를 알 수 있을 뭐 그런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팀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동료들의 지원 때문에 이 선수도 같이 빛난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묻어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버제스 선수가 결국 프로에 와서 좀 자신의 증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터렐 버제스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볼 선수는 이제 4라운드에 뽑힌 타이트엔드 브라이슨 홉킨스 선수인데요. 네, 퍼듀대 출신의 타이트엔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램스가 갖고 있던 픽이 조금 더 높은 픽이었는데 휴스턴과 이제 픽 교환을 통해서 내려오게 됐고요. 텍사스는 트레이드업을 해서 이제 찰리 핵이라는 오펜시브 태클을 뽑았다고 해요. 뭐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이 남부지구에 대해서 다룰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브라이슨 홉킨스 선수는 이제 예전 휴스턴 오일러스 그 후신인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에서 뛰었던 레프트 태클 브래드 홉킨스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좋은 블로킹 능력을 통해서 레프트 태클로도 뛰었던 바 있었는데 네. 아들은 사실 그 능력까지는 좀 이어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타이트엔드지만 블로킹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아버지의 좋은 신체 조건을 물려받아서 이 선수가 196cm에 111kg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고등학교 때는 농구를 주로 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풋볼로 전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뭐 그래서인지 이 선수는 이제 리시빙 능력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타이트엔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19시즌에는 7개의 터치다운과 83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이 리시빙 쪽에서 좀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선수의 이제 홉킨스라는 이름과 그 리시빙 능력이 좀 연관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농담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이제 퍼스트 팀 빅10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이 컨퍼런스 최고의 타이트엔드에게 주는 퀄리 클라크 타이트엔드 오브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상의 그 전 시즌 수상자가 TJ 호킨슨이라 그래요. 아, 그 라이언스의 라이언스의 이제 지난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뽑혔던 그런 선수였죠. 네. 호킨슨의 지난 시즌의 어떤 활약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선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홉킨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뭐 4라운드 픽에 이 타이트엔드를 굳이 뽑았어야 되나 저는 이제 이런 태클을 한 번 더 걸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 램스의 뎁스 차트를 보면 타일러 힉비, 제럴드 에버렛이라는 이제 타이트엔드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선수들이 뭐 리그 탑급 선수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지만 뭐 이 타이트엔드 포지션이 그렇게 구멍이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의 뭐 어느 정도 준수한 능력치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근데 램스가 오프 시즌에 많은 선수들을 떠나 보냈고 좀 채워야 될 구멍들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 사치스러운 픽을 한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4라운드에서 브라이슨 홉킨스 선수를 뽑았던 램스였고요. 다음은 이제 6라운드 199번 이 세이프티 조던 풀러 선수를 뽑은 램스입니다. 6라운드 199번 뭐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기운이 좀 좋은 픽이다. 네. 저는 그렇게 적어왔습니다. 네, 주목해봐야 되는 픽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 네, 풀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풀러 선수의 어머니가 신디 미젤이라는 이제 투어링 싱어였다고 해요. 이제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유명한 가수들이 전국 투어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투어를 합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랑 이제 투어를 돌았던 투어 싱어라고 하는데 같이 공연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롤링스톤즈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 그리고 그 루더 밴드로스라는 이제 흑인 남자 가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분들과 함께 투어를 했다고 해요. 뭐 어찌됐든 이제 어머니를 닮았다면 노래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고교 시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뛰었었고 결국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세이프트로 포지션이 고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의 그 신체 사이즈를 보면 세이프티 치고는 굉장히 키가 커요. 네. 그러니까 지금 188cm로 좀 프로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트엔드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세이프티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 선수는 사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선수로도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3년 차에 아카데믹 올 아메리칸에 뽑혔다고 해요. 자, 아카데믹 올 아메리칸이라는 것이 이제 저도 처음이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운동하는 선수 중에 공부를 잘하는 선수를 선정해서 아카데믹 올 아메리칸을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상을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공부 얘기를 하시니까 전 사실 리처드 셔먼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리처드 셔먼도 스탠포드. 네, 코너백이긴 하지만 그 굉장히 큰 키에 NFL을 주름 잡았던 또 유명한 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조던 플러도 좀 그런 길을 좀 따라가 보면 어떨까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선수의 이 픽은 역시나 에릭 웨들 선수의 은퇴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른 은퇴를 했던 에릭 웨들이었고 네. 그러면서 주전 세이프티 자리에 좀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앞서 뽑았던 터렐 버제스와 이 조던 플러 중에 최소한 한 명이 좀 주전 세이프티로 자리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그 굉장히 키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스피드나 방향 전환은 좀 떨어진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상대의 어떤 X 리시버들을 좀 막기에는 무리가 있고 뭐 대신에 이제 상대가 러싱 공격을 해왔을 때 뭐 세이프티 그냥 뒤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로 좀 돌진해서 네. 좀 적극적으로 수비를 가담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러싱 게임 그리고 좀 그 빅바디 리시버 혹은 타이트엔드들을 이제 좀 수비하는데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던 플러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7라운드에 뽑힌 3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먼저 클레이 존스턴 선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선수는 이제 베일러 출신의 라인베커 선수인데 아버지가 이제 켄트 존스턴이라고 이 NFL에서 20년 정도 이제 스트렝스 코치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브렛 파브의 결혼식에서 베스트맨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또 그런 인연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스트렝스 코치로 있어서인지 이 아들도 굉장히 그 가슴이 좀 두껍고 좀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스카우팅 리포트를 제가 또 봤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 역시도 부상 이슈가 좀 있는 선수입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인터셉션을 기록하고 이제 상대 진영으로 돌진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고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뭐 컴바인에도 좀 참석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평가가 떨어지면서 결국 7라운드 234번에 이제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클레이 존스턴 선수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라인베커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코리 리틀턴 선수도 이제 팀을 떠났고 라인베커 쪽에서 조금 빨리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존스톤 선수에게는 좀 좋은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LA가. 근데 이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는 인사이드 라인베커 포지션의 보강이 시급한데 7라운드에 올 때까지 한 명도 뽑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뭐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과연 이 선수가 그 인사이드 라인베커 자리를 어떻게 잘 메워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7라운드에 뽑힌 선수 키커 샘 슬로먼 선수입니다. 역시나 이제 키커 그렉 주얼라인 선수가 댈러스로 떠났기 때문에 키커 자리도 공석이 생겼었던 램스였는데 키커를 지명을 했습니다. 뭐 7라운드 248번이면 뭐 거의 마지막쯤이긴 하지만 어쨌든 언드래프티드로 이제 영입하지 않고 어쨌든 드래프트 픽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샘 슬로먼 선수에 대해서 램스가 뭐 어느 정도 관찰을 하고 좀 뭐 검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의 출신 학교를 보면 마이애미 대학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당연히 그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인 줄 알았는데 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대학이 오하이오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미국의 뭐 학교 체계나 뭐 그런 지명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하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경기고가 있잖아요. 뭐 그런 개념인가? 뭐 저도 그렇게 그냥 뭐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재밌는 비유였습니다. 이 선수 이제 기록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대학 시절에 이제 필드골 성공률이 79%. 뭐 79%라고 하면 뭐 나름 준수한 정도의 성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깡패 스탯은 엑스트라 포인트입니다. 115번을 찼는데 실패가 단 3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성공률이 97%니까 뭐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키커라는 포지션을 평가할 때는 결국 안정감 그리고 어떤 장거리 킥을 찰 수 있는 그런 다리에 힘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쫄지 않을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뭐 엑스트라 포인트를 많이 넣었으니까 좀 안정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다고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19시즌에 MA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에서 4개의 필드골을 모두 성공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프로 레벨에서의 긴장감과는 좀 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대학 레벨에서 나름 큰 경기에서 뭐 쫄지 않고 자신의 이제 킥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네. 50야드 이상 필드골 시도에서도 5번 중에 4번을 성공했으니까 사실 이 80%는 굉장히 좋은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다리에 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마이애미 대학 오하이오주에 있는 네. 그 출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션 맥베이 감독이 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독의 모교 출신 이제 키커를 뽑았는데 뭐 학연인 건 아니겠죠? 어쨌든 모교이니까 조금 이제 목에 있는 선수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긴 했겠죠. 그래서 뭐 이런 학연 논란이 좀 일어나지 않으려면 샘 슬로먼 선수가 와서 좀 좋은 활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션 맥베이 감독을 위해서라도. 샘 슬로먼 선수가 어쨌든 이 그렉 졸라인 선수를 대체를 하게 될 텐데 졸라인 선수도 어쨌든 이 리그에서 손꼽히게 킥을 잘 차는 선수 중 하나잖아요. 뭐 그 덕분에 이제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갈 수 있었고 이 선수의 공백을 이 슬로먼 선수가 얼마나 잘 메워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샘 슬로먼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단 한 명의 선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트레메인 앵커럼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클램슨 출신의 가드 선수예요. 7라운드 250번 네, 이제 선정이 된 선수고 그 램스가 이제 오펜시브 라인도 분명히 보강해야 될 포지션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마지막 픽에 와서야 이제 한 명의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어쨌든 트레버 로렌스를 보호해주던 선수였습니다. 그 2시즌 동안 주전 라이트 태클로 뛰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로렌스와 함께 큰 경기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2시즌 동안 이제 만들어낸 전적이 29승 1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1패도 이제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네. LSU한테 진 거잖아요. 29연승을 하다가 네, 이제 마지막 대학 경기를 이제 지고 그렇죠. 이제 졸업을 했던 그 트레버 로렌스와 트리메인 앵크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많이 이겨본 경험이 분명히 이 선수의 앞으로의 커리어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어쨌든 이제 가드로서 이제 뛰어야 되는 앵커럼 선수인데 결국은 이 LA 램스의 주요 스킴이 이 플레이 액션에 기반한 스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오라인이 제 역할을 잘 해줘야 발동을 할 수 있는 스킴인데 그렇다고 하면 뭐 이 선수를 위시한 오라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당장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는 사실 불투명해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 태클로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키가 사실 188cm거든요. 근데 뭐 일반인 치고는 물론 매우 큰 키지만 예. 그 NFL 레벨에서 태클을 하기에는 좀 작은 키라는 평가예요. 그래서 아마 프로에서는 이제 가드로 전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막상 그 가드로 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에 와서 좀 배우고 좀 자신의 그 스킬을 좀 향상시키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트레멘 앵커럼 선수까지 LA 램스가 뽑은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LA 램스의 픽을 놓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뽑아야 될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 픽의 숫자가 모자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9장이면 뭐 평균적인 팀들보다는 더 많은 픽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램스가 오프 시즌에 좀 구멍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메꾸기에는 또 아쉬웠던 9장의 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주전 쿼터백 제러드 고프가 이제 상당한 셀러리 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캡으로 선수들을 어떻게 잘 꾸릴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램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저연봉 선수들이 좀 팀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결국 이 신인 계약에 묶여있는 선수들이 결국 저연봉 선수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2020 드래프트에서 뽑은 9명의 선수들이 좀 램스의 반등을 이끌어줄 좀 키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LA 램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애틀 시옥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